잠깐 미국을 다녀올까요? 어제 10만 명이 운집을 했던 바로 찰리 커크의 추모식을 기점으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죽음의 암살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 좌파 척결 총공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날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He did not hate his opponents. He wanted the best for them. That's where I disagreed with Charlie. I hate my opponent. And I don't want the best for them. I'm sorry.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also investigating networks of radical left maniacs who fund, organize, fuel, and perpetrate political violence. And the violence comes largely from the left. And the will to fight, fight, fight. Have to fight. We're saving our country.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안티파라고 해서 이 국내 테러 조직으로 급진좌파를 지정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보니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이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바로 찰리 커크 추모식 다음 날에 이걸 행동으로 옮겼다. 이게 상징하는 게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찰리 커크가 사망을 한 다음에 그 부인은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만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트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어떤 좌파와의 전쟁, 급진 좌파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이 테러 지정이나 이런 전쟁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총기들을 아마 미국에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어떤 강하게 탄압을 할 경우에 또 이런 안티파 단체들이 또 이제 저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해서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민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주로 민주당이 강세인 시카고라든지 LA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예. 지금 단속에 나서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고무총탄을 이제 쏘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테러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실 총기를 쓴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예. 여기도 저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미국이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탈레반이나 뭐 이런 단체와를 통해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했지만 예. 앞으로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어떤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저게 단지 어떤 레토릭이 아닌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예. 글쎄요,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지 상당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병들고 위험한 급진좌파의 재앙이고 급진주의자들과 진보 언론 동맹이 찰리 커크를 침묵시키고자 했다. 이번 암살 사건의 배경, 뒷배가 바로 좌파 단체 아니냐는 트럼프 대통령 시각인데 이현정 의원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미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허주원 변호사님, 이게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버리면 앞으로 보니까 전 행정부처에서 뭔가 조사도 하고 이 자금줄도 알아보고 이런 전권이 갖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 것, 미국 내 단체가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예. 단체와 관련한 모든 자산을 동결을 하고 해체를 위한 모든 활동, 불법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되고 예. 자금을 대는 이 자금줄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는 이 안티파를 해체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권한들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절차적으로는 이게 연방법에 규정된 이 권한은 해외 단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국내의 어떤 테러 조직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자국 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체적인 문제인데요. 예. 사실 안티파라는 단체가
안티파시스트 액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시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어떤 폭력적인 행동까지 전제하고 있는 단체이기는 하고 예. 유럽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시위를 하면은 이 이념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그동안 팽배했는데 예. 지금 트럼프 쪽 주장에서는 여기에서 넘어서서 단순히 뭐 깃발 걸고 시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조직을 갖추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테러 단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지정을 한 건데요. 예. 일부 다른 의견에 따르면 그냥 이념적인 어떤 느슨한 집단인데 조직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행동 강령도 없는 이 단체를 예. 과연 처벌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반파시즘 이념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어떤 갈등 상황들이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상징하는 게 꽤 컸죠. 커크는 투사이자 순교자이다. 이 적을 뭐 이른바 좌파 쪽으로 규정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찰리 커크의 추모식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복수 혹은 좌파 단체 맹폭 이거에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7위였습니다.